부지 개발 공사라고? 아니 정보를 어떻게 건졌어? 얼굴 좀 들어가 얼굴. 당신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오늘 일찍 들어오실 거죠? 소임 끝나자마자 곧바로 치킨 예정입니다. 그럼 8시간가? 물론. 그럼 뽀뽀해줘요. 여기 신문사 기자인 정호, 안성기 형님과 그의 부인이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근데 저 신문사 기자라는 생활이라는 게 참 힘들죠. 저런데도 다 따라가야 되고, 뭐 여튼 87년도 영화니까 저 때는 훨씬 더 힘들었겠죠. 오늘의 영화 시작합니다. 아기가 오늘은 얼만큼 더 자랐을까? 이제 겨우 3달이에요. 차라리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게 더 낫겠어요. 당신 이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에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제일 앙큼한 나의 마누라고요. 아니에요. 우린 심야에만 만나는 올빼미 부부예요. 야, 이거 좋으면 안 되죠. 예, 부부가 뭐 어쩔 수 없죠. 예, 신문 기자는 이제 바쁘니까. 저거 봐줘. 벌써 잠드셨네 저거. 신호는 나왔나 이거? 아, 스트레스야. 시골서 상경한 지 10달 됐다도. 치장인가? 아직 모르겠어. 12만 원이 예금 때 통장에 없어졌다던데. 우발적인 강도살인인가 이거? 불쌍한 건 사람 목숨이 하루 살이 없느냐. 87년 당시 사회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 강력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게 일어나고 당연히 신문 기자는 바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성기 형님은 회사에선 바쁘고 힘들었지만 집에서는 임신한 자신의 와이프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그 행복한 부부의 집이 일이 터져버립니다. 자네도 한잔 하겠나? 새끼, 노려보면 어쩔 거야, 어? 그리고 괴한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임신한 상태인 와이프를 강제로 범해버리고 아무한테도 얘기해서는 안 돼. 누구한테도, 아무한테도 얘기해서는 안 돼. 뭘 그리 정신을 놓고 있나? 벌써부터 부부싸움인가? 동대문서로 빨리 뛰어. 서둘러야겠어. 아내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고 이 충격은 당연히 쉽게 사라지지 않았는데 아이를 지우면 안 될까요? 무서워요. 아이는 앞으로 또 가지면 될 거예요.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딴 소리 하려고 바쁜 사람 불러낸 거야? 나 저녁 먹었어.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이 일 때문에 사이까지 점점 안 좋아지게 됩니다. 집안에 여자의 눈물이 나면 좋은 일 없네. 여자의 눈물이 나게 하는 사내는 바보야, 김서방. 장모님한테 얘기했어? 아니요. 무슨 일이야? 낮에 전화를 해보니까 그냥 울기만 하던데.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김서방? 우리 이사를 가요. 아무데나, 아무 곳으로나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간다고? 이게 어디 해결될 일이야? 시간이 흐르면 잊혀질 일이에요. 서로 노력하면 별일 아닐 거예요. 편하게 생각하는군. 이럴 때 제발 나도 너처럼 둔했으면 좋겠어. 그건 불가항력이었어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었어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잘못도 아니야. 당신 왜 이렇게 비겁하게 변했나요? 비겁해요. 싫어! 넌 나에게 아무런 말도 할 자격이 없어! 사실 뭐 지금 감성으로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내가 피해자인데 아내한테 저렇게 한다고? 근데 이거는 80년대니까 사실 오히려 저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 당시에는. 심지어 남자가 이제 신문 기자인데도 엘리트인데도 이러잖아요. 결국 두 사람은 함께 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자는 어쩔 수 없이 친정에 가 있기로 하고 장모님에겐 아무런 소리도 하지 마. 당분간 우리 일은 비밀로 하는 게 좋겠어. 그냥 임신 때문에 며칠 쉬러 왔다고만 말씀드려. 어서 오게.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서 들어가지. 여보, 그 신문 좀 보지 마시고 말씀 좀 하세요.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마는 부부가 떨어져 있다는 건 누가 봐도 편한 일이 아니다.
살다 보면은 예상치도 않은 일을 많이 겪게 되는 법이야. 부부의 일을 집 밖으로까지 번지게 해서는 그건 가장이 할 도리가 아니다. 다투거나 싸움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임신 때문에 아무래도 친정이 편할 것 같아서 며칠 쉬라고 보냈습니다. 누가 뭐래도 부부의 별거는 짧을수록 좋다. 여보, 내일 사돈 댁에 보약 좀 지어보내요. 제가 당신하고 떨어져 있는 지가 벌써 보름이 넘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당신이 제 곁을 도망치는 꿈을 꾸면 견딜 수가 없어요. 당신이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을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좋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난 지금 바빠. 길거리에서 이렇게 너하고 마주 앉아 있을 여유가 없어. 아내는 더 이상 이 상황, 남편의 행동, 부부관계를 더 이상 버텨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전혀 짐작을 하지 못했습니까? 치사량에 가까운 수면제를 복용하셨더군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방금 위세척을 모두 끝냈습니다. 당일로 임신 중인 태아에게는 별 영향이 없을 겁니다. 부인에게는 안정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남잔 이제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아니 정확히 정신을 차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미친 계획에 한 번 물렸을 뿐이야.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하지만 아내의 정신적인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심지어 이제는 환청과 환각 증상까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고.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자네가 요즘 마음을 못 잡고 허둥대고 있는 게야? 그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난 지금 농담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난 그런 일이 남의 집에서만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취재를 위해서 매일매일 신문 기사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았어요. 전 지금 미치기 일보 직전입니다. 쉬고 싶으면 얼마간 휴가를 내도록 하게. 또 뭔지 모르지만 가정일 가지고 사표는 좀 심한 일 아닌가. 급하시다면은 한 200만 원 정도 아파트 가격을 낮춰야 할 겁니다. 요즘 매매가 너무 형편없어요. 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안성기 형님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트도 내놓고 차량을 구입해서 이제는 자신이 직접 범인을 잡는 길이 아내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한 자료야. 충분할지 모르겠어. 야, 이게 시라소니 형님도 여기 나오시는구나. 연기를 진짜 오래 하셨네요. 그날 밤 그놈들의 행동을 보면 계획하고 온 놈들이 분명해. 사실 여잔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해지는 상태의 아내. 먼저 본 볼 때보다 당신 얼굴 많이 좋아졌어. 어쩌면 생각보다 당신 일찍 태어날 수 있어. 아직도 날 사랑하나요? 남잔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니까 그 쓰레기를 찾으려고 하는 건데 이게 왜 말을 못 하셔? 이혼을 서둘러 주세요. 제 도장은 며칠 내로 보내드리겠어요. 당신은 나의 아내예요. 변함없는. 당신은 언제나 변함없는 나의 아내예요. 동정이나 위로 같은 건 하지 않아도 돼요. 앞으로는 절 찾아오지 마세요.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은 이미 끝난 지 오래예요. 환자가 어울리지 않게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이유는 말하자면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감추고 부끄러움을 숨기려는 일종의 은폐 심리죠. 그건 부인께서 이번처 증상을 보였던 하루에도 몇 차례씩 몸을 씻어내야 마음을 놓는 결백증이거나 갓난아이들처럼 기저귀를 차고 옷을 몇 겹씩 끼어입는 심리와도 자연스럽게 통하는 일이죠. 이번처 수차례의 자살 기도에 비하면 부인께서는 지금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서도 안정돼가고 무엇보다 부인의 정신력은 아주 건강합니다. 아기에 대한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아기에게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남잔 그때를 추억합니다. 그 일이 있기 전 자신들이 누구보다 행복했던 그 시절을. 다른 사람들은 임신하면 배가 맹꽁이처럼 이렇게 튀어나온다는데 난 왜 이렇게 홀쭉하죠? 아유, 철없는 아기 엄마야. 세대를 된 아기가 그 뱃속에서 배꼽을 잡고 웃겠다. 실례합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실까요?
남잔 불신검문을 당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신분증이 없으면 무조건 가져다녀야 했습니다. 신분증 없으면 저거는 이제 강제로 몸수색 시작하거든요. 아, 야만의 시대죠. 아니 이게 뭐야? 파출소까지 같이 갑시다. 언제부터 배회하고 다녔어? 이 칼은 어디서 구했지? 강도 예비범이란 증거는 바로 이것으로 좋게. 모든 증거품이 이렇게 뚜렷한데 변명할 거야? 선생의 말대로 정말 이 칼을 등산용으로 사용하려고 샀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선생의 신호는 저 기자분이 보증해 주셨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대신 이 칼은 우리가 보관하죠. 안성기 형님의 시선을 보증해준 사람은 자신이 전혀 모르는 바로 신성일 형님이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모양인데 김영, 내가 친구가 돼드리면 안 되겠어? 아까 일이 고맙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김영의 물건을 돌려드린다면 친구로 날 받아주시겠어? 김 기자, 강도를 잡으려면 내 도움이 필요할 거요. 사실 신성일 형님은 남자에 대해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일 그만두고 범인을 찾는 것까지 자세히 알고 있었는데 필요 없어. 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하지만 신성일 형님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었는데 난 그냥 김영의 친구가 되고 싶을 뿐이요. 뻔한 말장난으로 사람을 놀리지 마시오. 내 직업은 전직 형사. 그러나 지금은 조그만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죠. 더 이상 내 뒤를 따라오지 마시오. 더 이상 또다시 내 뒤를 따라온다면 난 당신을 죽일지도 몰라요. 안성기 형님은 어떻게든 놈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는 기자일 뿐 어떻게 그들을 찾아내야 되는지 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뒷골목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얼굴들이 나오길 바랄 뿐. 넌 지금 한강 모래사장에서 좁쌀죽기를 하고 있어. 그렇게 돌아다녀서는 범인은커녕 파리 한 마리도 못 잡고 환갑이 지날 거야. 그자들의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은 김영뿐이지. 과학이 필요해. 모든 일에 적용되는 말이야. 아직도 날 믿지 못하겠지? 신성일 형님도 진심이었습니다. 범인을 찾기 위해 지난 몇 년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전과자들의 목록을 가져다주고 그들의 얼굴을 알고 있는 안성기 형님에게 신상을 찾으라며 도와를 주는데 아까 보니까 자네 형편없는 약골이더군. 이것은 내 젊은 시절의 직장이었지. 난 이 집에 주인이 되겠다는 포부가 있었다고. 지금 생각하면 아주 우습고 맹랑한 꿈이었지만 말이야. 사실 신성일 형님은 안성기 형님을 도와주는 데에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보복을 당했지. 휴대용 도끼로 엄지손가락이 잘려나가는. 내가 잡아 쳐놓은 놈들은 수없이 많으니까 그만큼 내게 원한을 가진 놈도 많을 테지. 자, 일을 또 시작할까? 끝도 없는 자료를 확인하는 남자. 그리고 그 끝에 한 놈을 발견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종구, 34세, 폭력 사기 전과 사범, 사동, 산 164에 37. 피곤해 보이는구먼. 가서 눈을 좀 붙이고 오게. 이놈을 찾는 건 내과에서 송사리를 잡는 것보다도 더 쉬운 일이지. 드디어 범인을 찾은 남자. 그리고 이 소식을 아내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들리는데 이젠 정상인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나보시죠. 아직은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집으로 전화를 해도 통 연락이 안 되더구나.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이게 모두예요, 아버지. 돈 좀 빌리러 왔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준 일은 없었는가? 잘 생각해 보라고.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자기도 모르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수가 허다하지. 더구나 김영의 직업, 그 신문사 기자란 직업 자체가 항상 원한을 두루무로 엮어매고 다니는 직업이 아닌가? 그건 나의 직업이에요. 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지금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두 놈을 잡아내는 일입니다. 범인의 신상카드에 적혀있는 주소지로 찾아간 두 사람. 하지만 애들의 비놈 있는데 좀 가르쳐주세요. 집 나간 지 1년이 넘도록 통소식이 없구만요. 네. 아이고,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아이고. 그런 인간 쓰레기들이 부모님이든 지 애들이든 이 신경을 쓰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놈들은 지구에서 좀 버려야 돼.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거야 진짜. 아무런 소득 없이 이대로 돌아가나 했는데 누군가 자신들의 차 앞에 쪽지를 남겨놨습니다. 첫 번째 경고한다. 더 이상 우리 뒤를 쫓지 마라. 누군가 우리 뒤를 밟고 있는 놈들이 있어. 당신 남편 되는 사람 종굴 찾고 있어. 그 작자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남편은 쓰레기고 아내는 여기서 일하고 애들이 불쌍하다 진짜. 헤어진 지가 벌써 수십 년이 지났어요. 영등포에 춤바람 난 여자들 등쳐먹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전직 형사 신성일 형님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종굴 만나러 왔어. 다시 시대는 벌써 옛날 얘기야. 이제 당신에게 겁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이 코스 형, 너 이 사람은 위치가 변해도 성격은 쉽게 안 변하거든. 이게 어디서 정신을 못 차리고 이걸로 면도해주랴. 좋은 과부를 하나 잡았다는 소리를 들었어. 며칠 후에 결혼한다고 자랑하는 걸. 그리곤 급하게 범인들을 찾으러 가는데 그때 괴한들의 급습. 이제 겨우 눈을 떴군. 이 친구 나보다 엄살이 심하구먼. 지금 이틀 동안의 혼수 상태에서 겨우 깨어나는 중일세. 다행히 두 사람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상한 일이야. 틀림없이 다른 놈들이 있어. 캬바라에서나 노는 조무래기들은 이런 일을 함부로 할 수가 없지. 그래도 짐작이 가는 데가 없나? 무리인 줄 알지만은 내일 모레 퇴원하기로 했네. 그날은 아주 중요한 날이야. 모든 걸 잊어버리고 이틀간 잠이나 푹 자두세. 난 환자가 아니에요. 환자들은 오히려 저 길거리에 수두룩하게 널려 있어요. 자기 오늘 꼭 돈키호테 갔다. 차 사면 제일 먼저 가고 싶은 데가 있었어요. 어딘 줄 아세요? 글쎄, 어딜까? 수산시장이요. 거기 가면 뭐든지 다 싱싱하고 싸대요. 5,000원이면 우리 식구 한 달 먹을 생선을 가만히로 사올 수 있다고요. 5,000원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햇빛이 참 좋아요. 요즘 아이가 막 발길질하며 장난질을 걸곤 해요. 기다렸어요. 보고 싶었고요. 뜨개질을 배웠어요. 이건 우리 아이 거고요. 아내의 상태는 점점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편은 부족했습니다. 반드시 범인을 찾아서 자신들을 이전 상태로 되돌리고 싶었던 남자. 이게 제일 걸리는군. 루포 기사가 너무 노골적이야. 감정을 사기에 충분하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엄청난 전쟁이라는 것도 모두 어린애 같은 보복 심리에서 비롯되는 것 아닌가? 석 달 전에 모두 출소했다더군. 전직 형사의 촉은 분명히 이 사건이 안성기 형님이 쓴 엄청난 사기 사건 기사에서 비롯된 복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소를 했다는 범인 중 한 명의 결혼식이 열리는 곳을 찾아왔는데 잘못하는 거 아니고? 아니, 야구 일이. 와 이러면 왜 이거? 사람 잘못 빠지 못해? 법은 김영보다 더욱 분노할 거야. 모든 일은 끝났어. 법이 피해자보다 더 분노할 거다. 과연 그럴까요? 이제 불행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을 거야. 내일 두 놈은 검찰청으로 이송됩니다. 염려마십시오. 그런 악질 파렴치범은 법원에서도 중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범인을 한번 만났으면 합니다.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네 놈의 두 다리를 꺾어놓지 않은 게 내 잘못이었어. 난 부탁을 받았을 뿐이야. 단지 돈을 받고 네 놈의 마누라 그리고 네 놈의 두 다리를 분질러 놓으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이. 그게 누구야? 그걸 네 놈이 모를까? 역시 뒤에는 더 큰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까불지 마. 난 호텔에서 잠시 쉬고 있으면 그만이지만 넌 곧 무덤 속에서 네 마누라와 잠을 자게 될 거야.
항상 아들을 믿어줬던 아버지는 아들이 한 일이 옳은 일일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고생이 많았구나.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며느라기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일인데 어떻게 이 애비로서 무심할 수 있겠니? 사실 아버지는 항상 아들의 뒤에서 아들이 하는 일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아서, 아무래도 네가 꼭 무슨 일을 저지를 것만 같아서 서씨에게 네 뒷보호를 의뢰했었다.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우리 동네에서 슈퍼마켓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고마운 마음을 네가 직접 전하는 게 도리일 게다. 그 사람이 더 기뻐할 거야. 아버지가 보낸 서씨가 바로 신성일 형님이었습니다. 자신을 믿어준 아버지, 그리고 목숨을 걸고 자신을 도와준 신성일 형님, 모두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아직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아드님은 지금 불길 속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돈을 바라고 했던 일은 아닙니다. 저에게 그런 일을 시켜준 것만으로도 전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더 이상 경거망동한 행동을 할 땐 내가 그 동네를 떠난 지 벌써 2년이 넘었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오. 남자의 목표는 명확했는데, 그리고 그 목표에 쫄다구가 자신을 미행한다는 사실을 느끼고 오히려 그를 이용합니다. 남잔 쫄다구에게 들은 주소로 찾아가게 되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모두가 나 혼자 한 일이에요. 당신은 이 기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시겠죠? 아시나요? 별 생각 없이 쓴 기사 몇 줄 때문에 소중한 한 가정이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걸. 갑자기 이게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고 기사로 쓰는 게 이게 뭐가 문제죠? 심지어 이 남자는 영화 초반에 분명히 감옥에 들어가는 장면까지 있었는데? 당신 기사 때문에 벌어지는 한 가정의 고통을 생각해 본 일이 있나요? 당신네들은 편할 줄 알았어요? 난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지금까지 과연 안성기성님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는 1989년도에 이렇게 사회성이 짙은 영화가 나왔다는 것이 정말 다시 한번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영화 중독이었습니다.